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은 개청 11주년을 맞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제청장님을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뭐 이쪽에 그동안에 TV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네네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983년도에 구급으로 공직에 입문해서 그동안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충북경제구역청장으로 1급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제가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늘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충북도 발전하는데 어떻게든 많은 역할을 할 거를 지금 기대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미래 또 그리고 싱크탱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올해로 개청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청장님으로서는 감회도 새로우실 텐데 청장님께서 3년째 이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동안 또 일군 성과는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11년째 됩니다. 그래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이라는 부분이 도민분들이 상당히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법적 명칭이 돼 있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의미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탄생된 것은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을 통해서 15분 거리에 국제도시 오송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국제공항의 이동 동선을 통해서 들어와서 외국과 관련된 기업들과 외국인들이 비즈니스를 해라.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에 경자법 이런 특별법지를 갖고 지금 구역이 설정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기업들과 외국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군데가 6군데는 배가 닿는 해안선의 주변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놓고요. 내륙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 옆에 외국인 관련한 비즈니스를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광주, 대구,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경제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국제공항 옆에는 3개 사이트를 지금 개발해서 운영 중이고요. 15분 거리의 국제도시 오송에는 2개 사이트를 개발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그런 의미다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은 그게 국제도시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를 제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법적 명칭이 돼 있지만 국제도시 오송청장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국제도시 오송 그렇습니다. 또 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또 얘기를 나눠보면
오송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30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오송 국제도시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현재는 이제 국제도시 오송에 지금 24,000의 오송읍 인구가 24,000에서 지금 3만 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내년에 4만 명이 들어올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국가 3생명과학단지에 125만 평이 가을쯤 국가 산업단지로 승인이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30년 되면 지금 현재 세 구역이 세팅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10만 오송만 해도 10만 도시가 예측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5만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오송 바로 연접해서 조치원이 있는데 조치원이 4만 4천이고요. 또 강내가 17,000이고 그렇죠. 옥산이 2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제도시 오송은 2030년 되면 15만 이상의 경제 활동의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송국제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들이 뭐 꽤 많은데요. 예. 지난 5월 청장님께서 이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영국 출장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제 그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도시 오송 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하니까 홍보가 10년이 지남에도 많이 이제 안 돼 있어서 제가 청장으로 오면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전략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산업부의 경자단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홍보를 국제도시 오송이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에는 국제도시 오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명칭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쓰겠습니다만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동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제도시 오송이라고 홍보를 했더니 첫 번째 성과가 지금 저쪽 경상도 쪽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대구에서 국제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송도 국제도시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이쪽이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활성화가 될 거로 그래서 국제학교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향서를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의 의지를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학교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김영환 지사님의 공약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 오송이라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첫 번째 성과가 국제학교를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국제학교 레벨이 있는 국제학교를 할 거냐, 명성 있는 국제학교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운영 주체, 운영 주체를 어떤 학교로 할 거냐, 또 후보지는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경에는 지금 4개 영국,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에서 국제학교를 하겠다고 지들한테 제안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내놓은 것을 지금은 이제 직접 학교를 좀 다니면서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 실제 그 여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점검 결과를 통해서 올 하반기에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실제로 그 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송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국제도시 오송
지난 2010년 이제 KTX 분기역 개통으로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교통의 도시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2029년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제도시 오송은 어떤 도시가 발전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교통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과 상업과 또 산업이 이렇게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국제도시 오송이 발전의 모태는 2010년도에 우리 그동안의 도민들의 열망으로 해서 그렇죠. 유치했던 분기역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통 중심의 도시가 마련이 됐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1994년도에 복지부에서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 산업이다 라고 해서 지금 뭐 30여 년 동안 바이오 산업을 지금 육성해 오고 있는데 이 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뿌리를 박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를 국제도시 오송에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바이오 엑스포를 대한민국 최초로 청주에서 그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국제도시 오송에서 그렇게 육성하고 있고 또 연관해서 뭐 화장품 산업이나 이런 걸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국제도시 오송이 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서부터 오송 국제도시 오송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2029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실시 계획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천안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2028년, 29년이면 국제도시 오송이 전철이 오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거다.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권 중심의 오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면 오송을 거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아울러서 카이스트가 지금 김영한 지사님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무렵이면 카이스트가 건물을 짓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AI 바이오 영재구도 지금 계획상 2027년에 론칭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학교도 2027년이면 지들 욕심입니다만 그래서 그때쯤이면 그럼 2028년, 2029년이면 그런 어떤 교통, 산업,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국제도시로서의 그런 어떤 정주 여건이 마련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청장님 말씀만 들어도 우리 충북의 발전이 아주 뭐 무궁무진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주 오스코가 2025년 9월 오송에서 개장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뭐 전략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도민들께서 그 충북의 컨벤션이 없어서 각종 국제 행사나 뭐 큰 행사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다른 시도로 뺏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드디어 내년 9월이면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3,000명 수준이 상당히 뭐 큰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동안에 뭐 우리 도민들이 열망에 의해서 지금 컨벤션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컨벤션을 그 시설을 한다 해서 그게 성공에 꽃이 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산업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뭐 킹텍스나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공무원들이 가서 회의만 하고 바로 오는데 그건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코에서도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2,000명이 내려와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만 하고 바로 돌아갔다. 그건 절반의 성공이죠. 그래서
행사를 한 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여기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벤션 시설을 그동안에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이 이제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선은 의료 관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산업 관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생태 관광을 통해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지만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덩달아서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들이 면역 줄기세포 특구를 작년도 12월 30일 날 지정을 받고 네. 또 세부 계획을 확정짓는 금년도 4월 30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면역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국제도시 오송을 비롯한 청주에서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회의하러 오는 분들한테 면역 주사를 맞고 맞기 위해서 회의하기 전에 와서 이제 점검을 하고 또 이제 거기 배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해놓고 회의 끝나고 나서 또 이제 힐링, 그렇죠. 힐링 뭐 보온이나 계산이나 또 영동 이런 데서 힐링하고 오셔서 또 주사를 맞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래서 의료 관광에 하고 해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러면 산업 관광은 뭐냐? 지금 국제도시 오송은 아름다운 도시라고 제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름다운 도시는 우리 222개 기업 중에서 47개 기업이 이 기업들이 화장품 뷰티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기업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하러 온 분들이 그런 화장품 회사를 가서 화장품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본인이 나한테 맞는 화장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또 체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충북 도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K뷰티 산업을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세 가지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컨벤션 산업 쪽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창업 프로젝트도 이제 국제 도시로 발전을 오송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도시 오송은 여기는 외국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경제통상국장을 할 때 제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체 우리 충북의 비전을 마련하고 또 네번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 오면서 이곳은 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라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또 외국 기업을 혁신성장시키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을 창업을 전략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영환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도시 오송은 외국인들이 창업의 허브 도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인식이 높은 기업과 친기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창업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거기는 창조경제센터가 있어서 창조경제센터에서 그때 그 창업에 필요한 프로세스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창업을 전략적으로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14개 팀이 지금 창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52개 팀이 또 신청을 받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는 앞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전략적으로 외국인 분들의 그런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창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이제 외국과 관련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래서 외국인 기업들이
이쪽에 와서 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몽골에서도 이미 외국 그 몽골 기업이 오송에다가 법인을 두고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제도시 오송은 외국인 창업의 허브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도 이제 또 최대 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김영환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국제공항이 성장하고 또 충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경제통상국장 할 때 이미 청주국제공항은 이 원래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청주국제공항을 대용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과거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으로 그 기능을 할애하면서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되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그 청주국제공항의 수요를 봤을 때 작년, 재작년이 벌써 317만 뭐 이렇게 해서 370만 이렇게 하면서 올해는 뭐 400만 이상을 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활주로는 2개가 있는데요. 활주로 2개, 1.5개는 군이 쓰고 0.5는 민이 쓰고 있는데 슬롯을 7회 정도밖에 할당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이라는 것은 1시간당 비행기가 내렸다 뜰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의 개념인데요.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10회 이상 이렇게 슬롯을 배정받고 있어서 우리 충북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수요는 폭증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슬롯을 많이 좀 배정받아야 되는데, 아울러서 그 2034년까지 대전 광역철이 청주 시내를 관통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둬 봤을 때 반드시 이번에 7차 공항개발 기본계획에는 민간 활주로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우리 충북도가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복지부를 충북의 공무원이 복지부를 다녀오고 안전행정부를 다녀온 이유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제도시 오송에 서게 되고 그 서게 되는 법적 지위를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94년부터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정하고 그 곳이 어디냐. 그래서 국제도시 오송을 점을 찍었던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의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R&D를 하고 꽃이 필 때 지난한 과정이 거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꽃을 피우는데 우리 국제도시 오송이 30년 바이오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인천의 바이오 산업은 뭐냐, 또 대구의 바이오 산업은 뭐냐, 이런 부분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도시 오송은 R&D를 통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뿌리의 그런 도시고요. 인천은 지금 바이오 산업의 어떤 특허를 내면 20년이면 누구나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그런 부분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 발전이 돼 있는 거고요.
대구는 우리 충북이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지정이 될 때 대구도 함께 지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바이오 산업의 프로세스별로 봤을 때 인허가 기간이 바로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첨단 의료복합단지에서 R&D를 하고 인허가를 거쳐서 거기서 필드에 나갈 수 있는 제품이 마련되면 전략적으로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이렇게 해라라고 네. 해서 국가의 전략적으로 만든 것이 국제도시 오송의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바이오 산업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꽃을 제대로 피우려면 여기서 피워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가서 면역 줄기세포를 맞고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물질을 우리나라의 기술을 갖고 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주사를 맞고 일본에다 세금을 내고 일로 우리나라로 온다. 이런 것이 국제도시 오송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한번 일본에서 주사를 맞는 것을 여기 국제도시 오송을 비롯해서 청주 시내에서 병원에서 좀 맞아보자 라는 것이 지금 글로벌 혁신 특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제도시 오송을 비롯한 청주시 전역이 면역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는 것이 첨단 재생의료의 특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30년의 히스토리가 있는 국제도시 오송의 바이오 도시에서 이런 부분에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들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제도시 오송은 앞으로 품격 있는 국제도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 몇 명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제도시 오송의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의 용역을 전문가들을 통하고 용역을 했고 또 우리 오송 시민들이 함께해서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52개의 과제 또 10대 중점 과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품격 있는 바이오의 도시, 화장품의 도시, 또 스타트업의 허브 도시, 또 컨벤션 산업의 그런 전진 기지로서의 국제도시 오송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늘 관심 가지시고 많은 애정과 보살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국제도시 오송이 그 세계 충북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 청장님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제도시 오송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1주년을 맞아 맹경제 청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